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박승희 교수입니다. 이제 1강이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을 하기 위한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말 효율적이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3장과 4장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꼭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보험의 이해 파트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기출문제가 나왔냐면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 유형과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위험관리 방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위험관리. 과거에 위험관리 파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물리적인 관리 방법이 있었고, 물리적인 관리 방법, 물리적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무적인 위험 관리가 있었잖아요. 재무적 위험 관리 파트가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위험 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 관리에 대한 다섯 가지 대비 사항을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이 5가지 쓰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해당되는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소목차도 있었잖아요. 그런 소목차들 몇 개를 쓰시오.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쓰시오.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쓰시오. 그런 부분들이 12개의 소목차에서 다 열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적 관리 위험은 이쪽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물리적 위험 관리 5가지 어떤 내용도 있었죠. 위험을 아예 피해버리는 회피,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통제시키는 거, 어떠한 뭐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음주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위험 요소를 멀리 떨어져서 분리시켜 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딴 사람들한테 넘기는 위험 전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따로 전가 못 시키고 내가 스스로 인수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5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5점짜리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약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관에. 어차피 저희가 순차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약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빈칸 넣기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약관에 관련돼서 우리가 약관에 대한 원래는 저희가 수기와 인쇄 부분이 있어요. 원칙상은 인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할 건데 그 인쇄가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하게 수기로 어떠한 사항들을 특징들을 작성을 하였다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기 부분이 우선이 된다.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보통 약관의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보통 약관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기본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로 신의 성실에 대한 원칙 가로 나왔었고요. 그다음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약관상에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관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그래서 무슨 약관은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험 약관상에 어떠한 조항과 어떠한 조항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빈칸에는 인쇄와 수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또 빈칸 나왔던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대립하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고 불리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유리하게 풀이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인지 이제 이런 게 가로놓게 나왔던 거죠. 당연히 여기는 보험자, 강자잖아요. 센 사람한테는 이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합계약으로서 이미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걸 계약자한테 동의하라고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엄격하고 불리하게 보험자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계약자는 약자잖아요. 계약자한테는 그 부분들을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풀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도 볼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어떠한 방법이나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이 3개, 5개가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약관에 대한 기출문제에서 보다시피 어떠한 원칙이나 어떠한 대립 같은 원목과 연결되는 부분들, 대립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상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합격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1장과 2장은 최소화로 하면서 3장과 4장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은 제가 12개 카테고리로 구분할 거예요. 그리고 12개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교재에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밑줄 치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위험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와요. 위험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뭐 일상생활과 위험,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이 개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로 출근하면서도 위험이 발생하고, 일터에서도 화재나 기계 오작동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히 우리가 삶에 살면서 모든 공간에서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또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프면 뭐 병간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 가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서도 어떤 제품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누가요?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아픔으로써 회사에도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가인 경우에도 어떠한 뭐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있거나 뭐 전쟁이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뒤에 있네요. 국가 간의 경우에는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같은 그런 국가 간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뭐 위험을 대비한 자세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어떠한 서로 대조되거나 어떤 뭐뭐 과처럼 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부분들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스킵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 위험과 보험. 이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금전으로 그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 보험에 대한 원리였던 거잖아요. 그 위험에 대해서 금전으로서 보험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먼저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위험에 대한 정의를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위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위험에 대한 정의. 첫 번째 키워드 위험의 정의. 5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5점짜리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로로 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5가지 다 열거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손실에 대한 기회. 자, 두 번째, 손실에 대한 가능성. 세 번째, 이제 불확실성 있겠죠. 불확실성.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길게 되는 것들은 키워드들 위주로 한번 해주세요. 하나는 차이가 난다. 위험이 어떤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률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과 관련돼서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불확실성이나 차이가 난다, 확률적이다,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결과와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 이런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실제 결과 이렇게 나왔고 기대했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확률적인 부분들은 여기는 기대했던 결과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에 대한 정의가 5가지로 이제 추격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보니까 위험에 대한 의의나 리스크, 위험에 대한 정의, 위험에 대한 정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손실의 기회, 손실에 대한 가능성, 불확실성, 그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차이와 이 결과에 대한 확률인데, 이 결과에 대한 차이는 실제와 기대했던 거랑 달랐던 거, 그다음에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위험에 대한 정의로 5가지 작성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하면 차를 가지고서 대구에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 운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 졸음 운전을 가끔씩 하면 안 되는데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휴게소나 아니면 그 간이 휴게소 같은 데서 이제 쉬셔야 돼요. 그래서 졸음 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졸린 상태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누가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 사고 난 게 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한번, 표로 한번 보면 우리는 위태, 그다음에 손인, 손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위태는 위험한 상태죠. 위험한 상태. 내가 어떤 뭐 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험한 길을 가고 있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졸리다.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절대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드리다 보니까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접촉사고가 왔어요. 위험한 상태. 이건 손해의 원인으로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그 다음에 손해의 결과가 되는 거죠. 아니, 이 손해의 원인으로 손해가 났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감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였냐면 차가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이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고를 난 시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 사고가 발생 전 단계가 될 거고요. 이 부분 당연히 발생 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태이고 어떤 발생 전 단계를 우리가 일컫는 게 이게 위태이다. 그 다음에 손해의 원인이고 사고가 났다. 그 부분들이 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감소한 상태 또는 어떠한 발생 후 단계를 우리가 손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태, 손인, 손해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내용을 간단히 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고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상태죠. 이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될 거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밑줄 치시고요. 당연히 실제로 위험이 발생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손해의 원인이 뭐였죠? 졸린 상태에 운전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손해, 가치 감소 밑줄 치시면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이다. 즉 손실로서 발생 후 단계, 이 손해를 또 손실이라고도 표현하네. 손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표에도 나와 있네요. 해저드, 페릴, 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그 표가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게 대변하고 있으니까 위태를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암기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뭐 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장난을 할 수도 있고 항상 언제든지 저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을 위태한 상태고 사고 발생한 시점을 손인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손해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분류가 이제 중요하네요. 위험에 대한 분류. 위험에 대한 분류를 이 5단계로 분류하시오. 문제 내기 딱 좋죠. 첫 번째. 위험의 분류를 5가지로 하시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저희는 이제 5가지 작성하셔야죠. 첫 번째. 뭐였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자, 두 번째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자, 세 번째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자, 네 번째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담보 위험과 이제 비담보 위험. 그러네요.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그 다음에 이 비담보 위험 중에서 또 면책도 있죠. 면책 위험까지 구분하면 첫 번째 이제 분류에 대해 5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객관적에 반대되는 주관적, 순수에 반대되는 투기적, 정태적에 반대되는 동태적, 특정적에 반대되는 기본적, 담보와 비담보 또는 면책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특징 및 구분 각각에 대해서 이런 걸 열거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 및 구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을 구분하는 거는 이거를 측정이 가능하느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냐, 주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냐, 측정이 불가능하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이게 손실만 있느냐 또는 이득도 있느냐. 이제 당연히 설명드렸지만 순수 위험에 대해서는 손실만 있는 거예요. 순수 위험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건데 투기적 위험은 이게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게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험에 분류해서 해당되는 이게 투기적 위험이다. 순수 위험은 손실만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우리가 발생 빈도나 그리고 이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규모가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 않느냐, 정태적이냐, 변하느냐, 동태적이냐 이런 빈도나 규모가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변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있는 게 있고요.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은 이 위험의 범위가 전반에 가느냐 아니면 특정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범위적인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은 당연히 담보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책임 유무에 있겠죠. 책임 유무. 그래서 뭐 담보 위험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비담보 위험은
당연히 이런 부분 책임 안 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험에 적합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객관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투기적. 보험으로 이득을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순수 위험이 되겠네. 순수 위험. 순수 위험. 세 번째, 정태적과 동태적.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안 되죠.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인 위험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당연히 정태적. 그 다음에 이러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암보험이면 암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공부한 어떤 농작물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특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은 어떤 도덕적인 이런 보험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객관적, 순수, 정태적, 특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순수 위험에 대한 것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세요. 이 순수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갖다 보면 저희가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을 간단히 보면 그렇죠. 여기다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장이 있었다. 공장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래서 공장이 있는데 이 인근에도 공장이 또 산업단지에서 A 공장이 있고 B 공장, C 공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게 이쪽까지 이제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 다 피해를 주게 될 수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이런 순수 위험에 대해서 총 4단계로 구분할 건데 첫 번째 순수 위험에 대해서 재산 손실. 이 화재로 인해서 이 공장의 이 화재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했다?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공장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두 번째, 간접 손실. 사실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인근에 있는 이 공장을 원래는 뭐 자동차 생산 공장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이 공장에 자체적으로 피해 입었던 것들, 자재값이나 그런 것들 이외에도 영업 활동 못하고 그 생산을 못하니까 또 다른 이제 그 공장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일들, 즉 간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상 책임 위험. 즉 A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옆에 B나 C에다가 이런 배상 책임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손실. 4번의 인적 손실. 당연히 이 화재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공장이 문을 닫아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먼저 위험의 분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5가지 이렇게 객관적, 주관적, 순수, 투기적, 정태적, 동태적, 특정적, 기본적 또는 이제 담보나 비담보, 면책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분하는 게 측정이 가능한지, 이득이 있는지, 손실만 있는지, 이게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건지 또는 뭐 이 범위가 일부에 대해만 있는 건지 전체에 대해서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기본적 위험. 이번에 코로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 위험에 해당되는 거죠. 담보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의 소재 여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적합한지는 이렇게 객관적, 순수, 정태적, 특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 중에서 순수 위험에 대해서 사례형으로서 이 자체 이게 화재가 발생했던 A 공장에 대해서 재산이 손실이 발생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장에서 어떤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하면 간접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공장 B나 C에다가 또 피해를 입혀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화재로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실업자가 돼서 인적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12개의 카테고리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2개 카테고리 정리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만약 반복적으로 보신 게 만약에 10번을 봤다 그러면 한번 교재를 그 다음에는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세요. 한번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 밑줄 다 쳐드렸어요. 한번 보면 위험의 분류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위험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보니까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아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있냐, 그래서 이게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 구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이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이게 뭐였죠? 특정적 위험이냐 아니면 뭐였죠? 또 기본적 위험이냐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것들 밑줄 치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에 대해서는 객관적 위험에 밑줄 쳐야 될 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주관적 위험에서 쭉 보시면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다. 거기 밑줄 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의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도 지금 밑줄이 잘 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니까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의 그 한 줄 밑에 보면 이득의 범위라는 게 있네요. 이득의 범위. 순수 위험은 손실만 있는 거니까 이득이 0이에요. 근데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래서 0에서 무한대이다.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에는 이득의 범위가 만약에 도박을 해요. 이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앞면을 맞히면 100% 이득, 틀리면 100% 손실, 이렇게 해서 이득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이득의 범위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 표를 보니까 간접 손실 위험에서 이게 재산 손실이 1차적 위험이 될 거고요. 간접 손실은 그걸로 인해서 영업 활동이나 그게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 손실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밑줄을 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이제 해당되는 밑줄, 거기서 보면 기억에 정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 이게 뭐라고 했죠? 속성,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정태적이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은 특정적 위험은 제한적이다, 범위가. 그런데 기본적 위험은 이렇게 코로나, 예시에 있던 코로나나 어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팁으로 보험에 적합한 위험으로서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5점짜리 나오기 너무 좋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위험 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때 이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험 관리의 의의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가 아니라 최소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익을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를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중요한 건 2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일반적인 목표가 있네요. 이런 위험에 일반적인 목표 2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2가지 작성하시오. 그래서 5점짜리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소 비용, 손실 최소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통해서 어떤 걸 하냐면 말 그대로 생존 확보, 생존 확보.
이제 이걸 이제 키워드로 해서 위험의 일반적인 목표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결국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생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의 목적이 이 사전적 목적인지 사후적 목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게 사전적인지 사후적인지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안의 해소,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의 이행,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된 위험에 의하여 안심을 제공하는 거다. 말 그대로 내가 위험 관리를 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위험 관리나 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해놨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후적 목적, 결국은 이제 생존을 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수익의 안정화,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서술하시오라고 하진 않고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써두고 뒤에 나와 있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 뭐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심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목적인가요? 그럼 사전적 목적, 생존이나 활동의 계속, 뭐 수익의 안정화, 이거는 무슨 목적일까요? 라고 하면 사후적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뭐 크게 언급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험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위험관리에 대한 방법.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물리적 위험관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 관리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죠. 물리적 위험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적 위험 관리. 이 부분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짝짓기를 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리적 위험 관리는 5가지고 재무적 위험 관리는 3가지인데 이게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먼저 이게 위험을 회피한다. 두 번째, 손실 통제한다. 손실 통제. 세 번째,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소의 분리가 있네요.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게 있고, 네 번째, 제 3자에게는가요? 죄송합니다.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계약 전가. 그 다음에 5번째, 인수 부분 있죠. 인수. 위험을 인수, 위험 인수. 사실 이 재무적 위험 관리는 위험 회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으로 위험 관리하는 건데 위험 회피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이걸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 이러한 분리의 상대적인 게 뭐냐면, 분리의 상대적인 게 결합이 있습니다. 위험을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전가하는데 이 계약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죄송합니다.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 3자에게 계약을 전가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거에 상대적인 게 뭐였다? 위험을 보유합니다. 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분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결합. 계약자에 전가하는 걸 제3자에게 전가한다. 그 다음에 위험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물리적 위험 관리에 대한 5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의 상대적인 부분들로 해서 재무적 위험 관리에서는 위험 회피나 손실 통제에 대한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고 각각 분리를 결합으로 계약 전가를 제3자에게 전가한다. 위험 인수를 위험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번 교재를 보면 이미 뭐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밑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있는데 내용을 보시되, 먼저 물리적 위험 관리에서 위험 회피는 이동수단이다.
우리가 육해공이라고 하잖아요. 육지에서는 이동할 때 자동차로,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비행기,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배인데, 그게 사고 날까봐 운전을 못한다, 뭐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비행기 못한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질까봐 배에 타지 못한다. 이걸 위험 회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회피는 이동수단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손실을 예방하거나 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손실을 예방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속도를 제한하게 두거나 아니면 음주 단속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손실을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미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피해 난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위험 요소에 대한 분리적인 부분들이나 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통한 위험의 전가는 말 그대로 제3자한테 넘긴다는 그런 개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하청을 줘서 이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관리, 이건 이제 돈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을 해결하는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위험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금이나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한다. 그거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가한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밑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는 뭐 특별한 부분 없네요. 대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보험으로서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이제 이런 부분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 빈도나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유할지 또는 전가시킬지 또는 통제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위험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약간 어떤 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위험이 어떤 규모가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작다. 그 다음에 피해가 크다. 그 다음에 횟수가 작다. 횟수가 몇 번 작은 거예요. 횟수가 작다. 횟수가 빈도가 많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이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무조건. 보험이 어디에 해당될 때, 그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암보험을 생각하세요. 근데 암보험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 수 있지만 발생하는 횟수는 적을 거잖아요. 근데 암에 대해서 한번 병에 걸리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못하니까 어떤 생활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횟수는 작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보험이 되는 거죠. 보험. 이 파트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게 빈도가 크고 그 다음에 피해도 크다. 그럼 그런 것들은 보험에서도 인수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회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피를 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횟수도 작고 그 다음에 이런 규모도 작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보유를 해줘. 보유. 그 다음에 어떠한 피해는 작은데 너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잘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세요. 이게 횟수적인 거니 아니면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인지 잘 구분하셔서, 암보험을 딱 떠올려서 암보험은 우리 일생에 암은 몇 번 걸리지 않는다. 횟수는 작다. 대신 한 번 걸리면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 크고 많이 발생한 거는 어떻게든지 회피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별로 발생도 안 하고 규모도 너무 작으면, 아니 횟수도 작고 규모도 작으면 내가 그냥 보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발생 빈도를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면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은 지금 이제 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많고 적고 작고 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표 형식으로 먼저 이렇게 보면 손실 횟수는 적은데 손실 규모는 작아요. 그럴 때는 둘 다 작을 때는 자가보험으로 보유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손실 규모는 작은데 그런데 손실 횟수가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횟수는 적어요. 암보험. 그런데 그 피해는 너무 크다. 그러면 전가를 시킨다. 뭘로? 보험으로. 그리고 둘 다 많다. 횟수도 많고 그다음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럼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3, 4분면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